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정부가 상당히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사실상 지금 관저에서 출근을 안 했다고 그러고 지금 손을 좀 놓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겠다, 또 피의자로 소환하겠다 그러면서 또 국무총리도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박성재 법무장관에 대해서 또 탄핵소추안을 이번에 또 보고를 했습니다. 자, 이성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탄핵안이 발의되자 사표를 냈고요. 지금 이제 행정안전부 장관도 없고 또 이제 박성재 법무장관까지 탄핵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제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대한민국의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경찰청장에 대해서까지도 또 탄핵안이 지금 보고가 됐습니다. 자, 정부가 이제 사실 붕괴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데요. 민주당은 무슨 생각으로 정부를 붕괴시키는 것인지, 끝장을 보겠다는 것인지, 어쨌든 항복할 때까지 하겠다는 것인지 참 알기가 어렵습니다. 국회 독재라는 것이 이런 것인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제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대통령 독재, 군사 독재는 있었지만 국회 독재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지를 이제 처음으로 알게 됩니다. 이제 일당에 표를 몰아주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뒤늦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국힘 관계자들은 이제 자기들이 얼마나 이 의석을 갖다가 민주당에 헌납한 것이 문제인지 이제야 깨달을 겁니다. 정말 저는 비록 일개 변호사고 일개 유튜브지만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총선을 승리해야 된다. 총선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유우파가 중력으로 뭉쳐야 된다. 그리고 중도를 정책으로 당겨야 된다. 그리고 개혁을 해나가야만 표를 얻을 수 있고 그 표를 얻으면 그 표로 다시 개혁을 하는 선순환을 이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참 이런 꼴을 당하고 나니 민주당 독재를 경험하게 되니 몸소 겪게 되니 정말 슬프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죠. 지금 상당히 이런 상황을 맞이해서 정말 속상하고 또 화도 나고 그럴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죠. 호랑이에게 물려도 정신만 차리면 삽니다. 끝까지 말이죠.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고 우리 자유우파를 위해서 끝까지 고군분투합시다. 아직 강신업TV 구독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의 유지와 재건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유인천 장관이 정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에 없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겪고 계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서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언제 어떤 순간에도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국회는 오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성재 법무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였습니다. 앞서 사임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치안과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체제와 감사원장을 포함하여 20여 명에 가까운 고위공직자가 연속적으로 탄핵소추되면서 정부가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들이 모두 공석이 되면 국민들의 일상에 큰 위험이 닥칠 수 있습니다. 안정적인 국정운영이 어려워지는 상황만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한미 또 한미일 그리고 많은 우방국들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그래야만 우리 경제와 민생의 위기를 견뎌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을 이겨내고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과 함께 우리가 피땀 흘려 세운 이 나라의 국정이 정상적으로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는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위기의 시대에 국민을 구하는 것은 차분한 법치입니다. 법적 절차와 정치적 절차가 법치주의에 부합하게 전개되어 정부가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수 의석을 보유한 정당의 지혜와 자제를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고 동시에 야당에게 또 하는 얘기인데요. 지금 야당이 국정운영을 협조해 주지 않으면 지금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게 생겼다는 겁니다. 원래가 이제 민주주의는 두 축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대통령 권력, 행정 권력, 또 하나는 국회 권력, 입법 권력. 이것이 큰 두 축이죠. 물론 사법 권력이 있습니다만 사법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제대로 법을 지키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상호 견제하고 상호 협력하고 이래야만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전거가 앞바퀴와 뒷바퀴가 같이 이렇게 나갈 때 자전거가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앞바퀴는 나가려고 하는데 뒷바퀴는 뒤로 가려고 하면 자전거가 넘어지겠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행정 권력과 국회 권력은 둘 다 엄청난 권력입니다. 행정 권력, 대통령 권력이 더 센 것 같지만 우리 헌법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단 국회 해산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대한 탄핵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는 말이죠. 일단 다수 의석을 갖게 되면 무소불위가 됩니다. 이게 87년 헌법 체제인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걸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한 당이 이렇게 완벽하게 일당을 독점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경우는 대개 여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180석을 차지했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그런데 문재인 권력과 민주당 권력이 다 같은 편이니까 거기에서는 크게 갈등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다만 문재인은 하고 싶은 걸 다 했죠. 자, 그런데 지금은 말이죠. 대통령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다른 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견제와 이 협력이 더 잘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극한적인 투쟁이 된 겁니다. 이 투쟁이 된 이유가 이재명이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민주당의 당수였다면 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재명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변호했던 변호사들을 공천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조계에 있던 사람들을 대거 국회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를 지키는 하나의 방탄,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을 변호하다가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법까지 만들려고 하냐면은 이제 이재명이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지금 유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허위사실 유포를 무죄로 하는 법을 만들자. 이 허위사실 유포는 무죄라고 하는 법을 만들자. 그러면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이 재판도 결국 무죄가 될 거 아니냐. 물론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어려운 말로 이제 그렇게 되면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하여튼 걔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이제 우리가 배출을 했으니까 야, 우리가 대통령 우리 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40 총선에 폭망하는 바람에 대통령만 있지 이 국회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겁니다. 그런데 국회 권력을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이 국회 권력을 갖고 있는 민주당의 대장이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어떤 잡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냐? 나 재판을 갖다가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무죄를 만들고 대신에 윤석열을 갖다가 끌어내리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권순일을 구워 삶아서 과거에도 이 무죄로 살아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용 빼는 재주가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지금도 재판이 엄청 오래 끌면서 아직까지도 지금 이재명은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저번에도 말이죠. 그 이재명이 들어서기 전에 당대표 되기 전에 국회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 그런데 유창원 판사라는 자가 이재명 영장을 기각시켜버렸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재명은 과거부터 뭔가 법원에도 하나의 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좌파 뿌리들이 이 법원에 굉장히 많이 여기 잠입해 있으면서 이것이 이제 법원이 좌경화되고 그래서 그와 같은 사건이 벌어진 것은 아닌지 더군다나 이 법원이 작용화됐을 뿐만 아니라 중앙선관위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겁니다. 심지어 중앙선관위가 뭔가 해킹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이 친중 세력 내지는 또 이 친북 세력 아니면 아예 북한 아니면 중국에서 뭔가 서로 이 내통을 해가지고서 선거를 조작한다는 의심까지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혹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분명한 증거가 있고 이건 의혹이 아니다. 이건 수사를 대대적으로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중앙선관위가 법원이 짬짬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중앙선관위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도 어렵고 중앙선관위 인사들에 대한 어떤 구속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검찰로서도 이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를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검사를 하면서 법원과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유착되어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어떻게 그야말로 썩어 빠졌는지, 또 중앙선관위가 어떻게 타락했는지. 중앙선관위가 타락한 것은 다 드러났습니다. 중앙선관위에서 700건은 넘는 1200건까지 이르는 그런 부정 채용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알고서 어떻게 보면 이걸 일거척결한다는 말이 이런 말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이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의 위기에 몰리고 정부가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이러한 상황에서 성명문을 발표했는데요. 우리 국민들께서 말이죠, 이 정부를 도와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간곡한 호소입니다. 야당이도 호소를 했습니다. 야당도 사실은 정부를 도와줘야 되는데 야당이 과연 정부를 도와주겠습니까? 끝까지 밀어붙여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할 것 같은데 상당히 걱정됩니다. 우리나라 정말 국민들, 정말 국민이 나라를 걱정해야 되는, 나라가 국민을 걱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혹한 어떤 그런 운명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유인촌 장관의 이런 간곡한 호소문 여러분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공유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힘내십시오. 강신업 TV입니다.